안녕하십니까. 동로사주TV 우동로입니다. 오늘은 인문학 강의 사주에서 보는 체질에 대한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의학에서는 이재마 선생님의 사상체질은 동의수세보원을 통해서 다 익히 알려진 거고요. 그럼 사람한테 사주 속에서 조물주한테 풍부받은 체질이 어떤 체질이 있나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본성을 알아보는 것은 일주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본성을 알아보고 있지만 그 사람이 타고난 풍부받은 체질이 뭔가, 그거는 사주에 몇 월달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6가지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습니다. 육체질이다. 태어난 월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수체질이 있고, 또 화체질이 있습니다. 그 다음 목체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목체질이 있습니다. 늙었다라고 하죠. 노목체질. 그 다음에 금체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금체질이 있습니다. 수체질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축, 해자축월에 태어나신 분이 수체질입니다. 그 다음에 화체질은 음력 4월, 5월, 미월에 태어나신 분들이 화체질입니다. 목체질은 음력 1월, 음력 2월에 태어나신 분들, 목체질입니다. 그 다음에 늙은 목체질이다. 노목체질은 진월에 태어나신 분들이 목체질입니다. 또 금체질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음력 7월이죠. 신월, 음력 8월. 그 다음에 노금체질이다. 노금체질은 술월에 태어나신 분들이 늙을 노자를 써서 노금체질입니다. 그래서 명리학에서는 자기가 태어난 달이 해월, 자월, 축월, 그 다음 1월에 태어난 사람, 2월에 태어난 사람 목체질, 그 다음 신월, 6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금체다. 그 다음에 노금체는 술월에 태어나신 분들을 우리는 노금. 여기에 노자를 붙는 거는 성인병을 의미합니다. 성인병. 성인병이라고 하는 거는 나이가 들어 성년이 돼서 드는 질병이 성인병이 아니라 질병의 만성을 의미하는 거죠. 고질적이다. 질병이 숙성됐다. 그걸 성인병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자기 태어난 달이 언젠가를 확인하면 6가지 체질을 알 수 있겠죠. 자, 이런 체질들의 질병의 양상이 어떻게 되느냐. 가령 이렇게 6가지 체질이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중풍에 걸렸다. 그럼 중풍의 증상만 보고 치료하는 거는 양방에서 하는 치료 방법이죠. 중풍이라고 하는 거는 뇌에서 혈관이 터지거나 혹은 뇌 혈액이 공급이 안 돼 가지고 뇌졸중이 오거나 뇌출혈이 오거나 뭐 그런 거로 인해서 반신불수가 되는 그러한 질병을 우리는 중풍이라고 그러죠. 근데 원인이 다 틀리다라는 거죠. 수체질인 사람이 중풍에 걸렸다 그러면은
모든 원인은 화가 부족하다. 화허에서 온다. 화허, 양기의 부족에서 온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수체질의 해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우리가 보통 음양이 대대하고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추운 달에 태어나신 분들이 의외로 보면 겉에는 열이 활활 나요. 그리고 속은 냉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상당히 자기는 되게 몸에 열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혀 그렇지 않죠. 이걸 허열이라고 합니다. 한방에서는요. 반대로요, 4월, 5월, 미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체질로는 화체질인데 이분들은 상대적으로요 겉이 냉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손발이 차요. 그래서 자기는 되게 냉한 체질이라고 생각하는데 큰 오산이죠. 이거를 갖다가 진열이라고 하죠. 진열. 열이 안에 숨어 있다. 이거는 열이 바깥에 나와 있다. 그 다음 목체질입니다. 목체질들은 기허입니다. 기는 인체에서 폐가 담당하죠. 기가 있어야 온몸의 혈액이 신진대사를 통해서 각 세포에 영양분을 전달해 주는데, 이렇게 인월이나 묘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기가 화다, 폐 기능이 좀 약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기허증에서 오는 질환이다. 마찬가지로 노목체질도 기허죠. 그 다음 금체질, 7월이나 8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금체질입니다. 체질로는 금체인데 이분들은 혈허입니다. 혈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혈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간의 기능이 안 좋다라는 겁니다. 피를 생산하는 간의 기능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근근목당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피가 부족하다라는 거니까 증상이 빈혈도 많겠죠. 녹음체질도 마찬가지고요. 자, 똑같은 중풍에 걸렸어도 체질이 이렇게 다르면 원인 치료의 방법도 달려야 된다. 가령 수체는 화허라 그랬죠. 화허에서 오는 중풍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화체질인 분이 중풍으로 쓰여졌다. 이거는 수허입니다. 수허. 수가 부족하다. 한방에서는 이걸 음이라 그러죠. 음허증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목체질은 아까 얘기한 기허, 금체질은 혈허입니다. 똑같은 중풍에 걸렸어도 수체질과 화체질과 목체질과 금체질의 치료 방법이 확연하게 틀릴 수 있다. 증상만 치료하는 양방보다는 그 원인을 치료하려면 수체는 화허니까 심장에 들어가는, 심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음식이라든가 약성을 써야 되겠고요. 그 다음 화체질은 심장이 뜨겁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콩팥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콩팥의 치료, 콩팥을 치료해야 중풍을 치료할 수 있다, 원인 치료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목체질은 폐에 들어가는 약성을 쓰라는 얘기죠. 기가 허하니까 폐에 들어가는 약성을 쓰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금체질은 혈이 부족한 거니까 똑같은 중풍에 걸려도 양방에서 치료하는 방법이 똑같겠지만 한방에서는 간을 치료하는 것부터 원인 치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무슨 사주 8글자를 가지고 거대 우주에 대한, 거대한 인생에 대한 담론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사주 8글자는 인체의 오장육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인체를 벗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첫 호흡을 하는 순간 그 첫 호흡과 동시에 내 오장육부에 목화토금수가 맺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간이 큰 사람이 있고, 간이 크다라는 거는 그 기능을 얘기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폐 기능이 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위쪽으로 발달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심장 쪽으로 발달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사주 속에서 자기의 태어난 달이 몇 월 달이냐에 따라서 수체질과 화체질, 그 다음에 목체질과 금체질로 나눈다. 주의할 점은 목체질 중에서 인월이나 묘월에 태어난 사람은 목체질이라고 하지만 진월에 태어난 사람은 노목체질이다. 노자라는 거는 만성병과도 같다. 성인병과도 같다. 성인병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년이 들어서 걸리는 병이 아니라 질병의 만성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어린 아이들도 성인병에 걸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인월이나 묘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기허저, 그러니까 폐에 들어가는 약, 도라지나 더덕, 맛으로는 쓴맛을 먹어야 된다. 금체질은 간에 들어간 약을 써야 되겠죠. 혈허니까. 간에 들어간 맛은 신맛이나 떫은 맛이 간에 들어간 약입니다. 그 다음에 대나무도 아주 간에 들어가는 약이죠. 대나무의 죽순이 간에 상당히 좋은 약재입니다. 그 다음 수체질. 수체질은 화허라 그랬죠. 심장이 안 좋은 거예요. 맛으로는 쓴맛, 뭐 아메리카노 쓴 커피 한 잔, 커피를 먹으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커피를 먹으면은 잠을 못 잔다. 그건 커피가 이상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심장이 안 좋아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또 화체질인 사람, 4월, 5월, 6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화체다. 이런 분들은 진열이라 그랬죠. 이분들은 외향적으로는 되게 추위를 잘 탑니다. 속은 불덩어리인데요. 그래서 본인이 인삼을 먹거나 녹용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큰 착각이죠. 반대로 해자 축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인삼이나 산삼을 먹어야 되겠죠. 이렇게 수체질인 분들이 보면은 관절계통의 질환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보시고 부모님들이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원인 치료를 하려면 화에 들어가는 약, 심장에 들어가는 약성을 보양식으로 해드리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자기 사주 속에서 태어난 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기의 체질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만약에 자기가 인월에 태어났거나 묘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어떠한 일을 끈기 있게 꾸준히 하려면 금의 기운을 보충을 시켜줘야 된다. 금에 들어가는 약이라고 하는 거는 맛으로는 매운맛을 의미하고 도라지나 더덕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신월, 7월이나 6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혈이 부족하죠. 빈혈이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어디 가서 헌혈하면 큰일 나죠. 피를 생산하는 간이 부실하니까. 그러니까 간을 갖다가 항상 튼실하게 하는 음식들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오늘은 인문학 강의로 자기가 태어난 월을 통해서 자기 체질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오늘도 그 사람의 사주를 보고 체질이 뭔가를 보겠습니다. 개수일간이 신월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이분은 체질로는 신월이니까 금체지겠죠. 금체질이죠. 금체질은 어떻다? 간, 혈이 부족하다. 혈허. 모든 질환이
질환의 원인은 혈이 부족해서 오는 질환이다. 만약에 두통 걸렸다 그러면 이분은 다른 체질과 달리 똑같이 두통을 앓을 때도 혈이 부족해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병화일간이 4월에 태어나십니다. 이분은 화체죠. 화체질. 화체질이면 뭐가 부족하다 그랬죠? 수가 부족하다 그랬죠? 허, 수허. 콩팥이나 신장을 튼튼하게 하는 수기운을 북돋아주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질환은 물이 부족해서 오는, 콩팥의 기능이 약해서 오는 질환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개수일간이 인월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인월은 목체질이죠. 목체질 같은 경우에는 기허죠. 어떤 일을 끈기 있게 하기 위해서도 폐기는 필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이분은 폐가 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폐에 들어가는 약성, 맛으로는 매운맛, 그 다음에 바닷가에 나는 모든 음식들, 그 다음에 도라지, 더덕, 요즘 나오는 복숭아, 배, 이러한 것들은 다 금에 들어가는 약들이죠. 자, 간목 일간이 축월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이 사람은 수체질이죠. 수체질은 화허에서 온다 그랬죠. 모든 질환이 심장이 약해서 올 수 있다. 대표적인 게 관절염이다. 부모님들 중에서 해월이나 자월이나 축월에 태어나신 분들, 나이 드신 분 중에서 아마 관절염으로 고생하신 분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인삼 좋죠. 그 다음에 녹용, 고기로는 닭고기가 좋겠죠. 그런 음식들을 많이 드실 수 있게끔 해주란 얘기죠. 또 한 가지, 지금 진월에 태어나신 분들이나 술월에 태어나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노목체질이라 그랬고 노금체질이라 그랬습니다. 곤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질환의 양상이. 진월에 태어났으니까 기허죠. 금의 기가 부족해서 오는 질환인데, 이 진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만성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또 술월에 태어난 건 혈허라 그랬죠. 그래서 노금체질이라 그랬습니다. 뭐 음식으로 뭐 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상 사주 태어난 달로 인해서 자기가 타고난 체질이 뭔가를 알아봤는데, 자기의 체질을 알았다면 섭생도 거기에 맞게, 만약에 자기가 두통이 왔다 그러면은 수체다, 수체가 두통이 왔다 그러면 화허에서 오는 두통이고요. 만약에 7월 8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혈허, 혈이 부족해서 오는 두통일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큰 병을 얘기할까요? 중풍에 걸렸다 그러면 치료 방법은, 원인 치료 방법은 4가지가 있다. 혈허, 기허, 수허, 화허에서 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자기가 태어난 달을 통해서 자기의 체질을 알아봤습니다. 아마 자기 태어난 달이 임묘진사 오미 신유 술해 자축, 어느 달에 태어나서 자기가 어떤 체질이다라는 걸 알고 섭생을 하시는 것도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부족한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댓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